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호라고 합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에 얼마 안 됐어요. 만도 아니고 3년 차 이제 권리당원이고, 그리고 이번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시 비례대표 3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등록, 최종적으로는 낙선한 출마자이자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 2년간 이어진 선거들, 민주당의 큰 선거들이 있었죠, 나라에. 그래서 총선, 21대 총선을 시작으로 해서 광역선거, 그리고 대선, 이번 지방선거까지 유세 현장을 진행한 사람으로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간 쑥스럽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정당 활동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은데 상당히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있었던 그 큰 선거에서는 모두 현장이라고 불리는 유세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서 선거 사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서울시장 유세 때는 4.7 재보궐 서울시장 때는 서울 전 지역을 돌고,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때는 경기도 전 지역을 또 이제 경기도당의 팀장이 되어서 돌고, 이번 지방선거 때는 수원시장의 유세단의 단장이 되어서 수원시 전역을 돌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느낀 것들, 그리고 하나씩 제 나름대로 세운 어떤 유세 현장에서의 규칙들,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응원하는 후보들이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 이 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유세 활동에 대해서 좀 제가 겪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보다 훨씬 베테랑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정말 프로로 중앙에서 진행하시는 그런 프로모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고 그냥 참고 사항이나 혹은 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의 기준들은 시도의원급 선거의 그 1톤차 작은 차량의 유세라기보다는 광역선거급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시군 의장 규모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좀 들으시기 편할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 소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세류 이동, 수원에 있는 세류 이동이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차기 의장으로 이제 후보가 되셨죠. 곧 차기 의장이 아마도 무난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진표 의장님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당의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고, 전국청년당에선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세를 했던 경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1대 총선 김진표 의원 유세 진행 팀장을 했고, 그리고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박영선 후보의 선대위에서 이제 그 유세 진행 팀장을 했고, 그리고 20대 대선 경기도당 꿀벌 선대위 유세 팀장, 그리고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의 유세단의 단장, 이렇게 지금 최근에 있었던 2년간의 모든 선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3번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많은 정당인들께서 유세 활동으로 정당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저 역시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제 외향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되게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일을 시작을 했죠. 이제 일을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던 모든 일들이 멈춰지고 생계를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거리를 찾던 도중에 선거 사무원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거기서 우연히 선거 차량을 탑승하게 됐고, 또 우연히 마이크를 잡고 현장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사무실에 계셨던 분들께서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해주셨고,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어디에 흥미를 느꼈냐면은 지지하는 후보랑 정당, 물론 그전에도 투표를 하면 항상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긴 했었죠.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정당을 가입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원도 이제 그쪽에서 활동을 했던 건데, 제가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그런 거에서 활동에 흥미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21대 총선이 끝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죠.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고요. 사실 유세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선거철에 나와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몇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리고 금방 버려질 명함들을 나눠주고, 평소에는 하지 않는 인사들을 하고,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연설을 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나 공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반인 대중이었을 때는 그렇게 여겼던 적이 있었고요.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정당인으로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 대중으로서 유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왜 유세를 하는가? 너는 그래서 유세꾼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는 왜 유세를 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유세의 기본은 소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보에 대한 정보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되도록이면 간략하고 되도록이면 기억에 남도록 꽂는 것. 그게 이제 저의 유세를 하는 목표이고 내가 유세를 왜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사실 지방선거도 물론이지만 지방선거, 총선, 대선 모든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리더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리더를 뽑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만 보고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나랑 성씨가 같아서 뽑아. 저 사람 잘생겨서 뽑아. 이런 식으로 대중 없는 정보들로만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민주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라도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거 유세라는 게 저는 유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중간중간 이렇게 안내 멘트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광역 선거라든지 규모가 큰 선거일 경우엔 더더욱 많이 드리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방역 수칙을 먼저 말씀드리고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통행로를 확보해 주세요. 쓰레기를 정리해 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안내 멘트들 위해 제가 반드시 하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주변의 상인 여러분, 그리고 길을 지나는 행인 여러분, 잠시간의 시간 동안 다소 소란스러움과 불편을 느끼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건강한 유세 활동이 이어져야 이것이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시민들의 건강한 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변의 후보를 다시 한 번만 살펴주시고 둘러봐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먼저 시작을 하고 유세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 유세 기간, 이 말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은 법적으로 대선 같은 경우에는 22일 정도,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13일 정도의 유세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이외에는 선거 유세를 하지 말아라 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기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지자들이야 물론 그 후보에 대해서 알고 정당에 대해서 알고 관심도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다수 대중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중들에게 후보가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보장이 돼야 되고 홍보물도 나가고 벽보도 붙고 인터넷에 후보 이름만 쳐도 이렇게 정보가 줄줄이 나오는데 이 시대에 선거 유세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후보와 유권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스킨십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소란스러움을 좀 참아주시더라도 이런 선거 유세라는 활동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단순한 소란스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보와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선거 유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전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차량에서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하시고 또 다니면서 대중들에게 외치시고 또 음악을 틀고 춤을 추십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적으로 과연 전달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후보에 대해서 얼만큼의 정보를 나에게 전달하고 또 얼만큼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제 선거 유세 기준들이 있습니다. 유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항상 일관되게 제일 먼저 대답하는 거는 유세는 기세다. 유세는 기세로 이루어지는 엔터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세라는 말을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기운차게 뻗어가는 모양이나 상태, 그리고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운이나 태도, 이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인데 이것이
선거 운동 기간 대선 기준 22일, 총선과 지선 기준 13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후보의 기세가 타올라야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물론 사전 선거 운동이 허용되는 기간도 있고 뭐 후보가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지역에서 스킨십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뭐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뭐 공약도 내거나 미디어에 노출이 되거나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노출이 되죠. 근데 이제 유세 기간 동안은 그런 어떤 여론과 기세를 몰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크게 선거운동의 대상을 지지자와 일반 대중으로 나누는데 지지자들이 모이는 집중 유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세를 몰아서 불타오르게, 그래서 결집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결속을 강하게 해서 지지자들의 그런 어떤 결속된 상태가 몰아쳐서 일반 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집중 유세에서 가지는 목표이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그 불타오르게 만드는 기세, 그것이 바로 선거 유세에서 유세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집중 유세는 대부분 이제 사전 공연을 조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지자의 연설이 있고, 후보가 같이 다니는 경우 이제 후보와 함께하는 유세팀 같은 경우에는 후보의 연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무리 공연 뭐 이런 식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외 유세가 이어집니다. 후보가 없는 유세 활동도 있어요. 저 경기도당에서 대선 활동할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중앙당이랑 같이 다니니까 경기도에 올 때만 합류를 했었는데 주로 지지 연설을 하시는 이제 국회의원들과 같이 다녔죠. 아무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 유세를 하면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모여주시기 때문에 기꺼이 현장 유세의 그 긴 연설들의 귀를 기울여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소 긴 시간이 이어지더라도 기꺼이 경청해 주시고 또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런 집중 유세에서 진행자로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기꺼이 모여주신 지지자들의 사기를 고조시키는 거죠. 그렇게 고조된 기운은 지나가는 행인 전부나 이제 뭐 아니면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전부는 아닐지라도 몇몇에게는 긍정적인 기운 혹은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이제 저희 유세팀이 되게 급조가 돼서 급하게 이제 축하 무대를 올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많은 실수들이 있고 아직 완벽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무대입니다. 네, 잠깐 보실게요. 네, 영상을 보셨겠지만 중간에 넘어집니다.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의 어떤 무대에서 이제 무대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건데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물론 멋지게 끝낸 무대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넘어지는 부분 앞부분만 잘라서 페이스북에 올렸었어요. 넘어지는 걸 너무 창피해갖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제 선거 유세가 몇 명이 모여서 유세곡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전부다. 그래서 저한테 유세 춤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너 요새 춤추는 사람이잖아. 요새 춤 잘 추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춤을 추는 것은 물론 굉장한 엔터테인적인 요소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화려하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들 많지만 요즘 보면 유세팀들이 굉장히 화려한 팀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귀여운 소품이나 하얀 장갑 정도 끼고 나와서 율동을 좀 맞춰서 하는 것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막 전문 댄서들이 팀을 이루거나 아니면 막 치어리더들을 모은 경우도 봤습니다. 어떤 저희 상대편에 있던 후보는 전국에 있는 치어리더들을 모았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이돌 못지않은 분들이 유명세를 타기도 하고요. 저희 중앙유세단에도 아주 꽃미남이 한 분 계셨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들을 많이 준비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세팀들이 외적으로 멋지고 예쁘고 막 춤도 화려하게 잘 추고 보이는 게 좋고 막 흥겹고 호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면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보일 거리가 괜찮으면 모이는 대중에게 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뭘 좀 하네 라고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춤을 잘 추고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고 이것보다도 기세, 유세를 이끌어 나가는 기세가 사실은 이 전반 공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팀인 써니스포터즈를 할 때도 그렇고 경기도당 대선 유세팀인 꿀벌 유세단을 할 때도 그렇고 이번 수원시장 선거인 레디준을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저는 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모레 40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40인 불혹의 나이에 지금도 이제 관절이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하는데 춤을 전문적으로 추거나 배우거나 뭐 기존에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세단 유세단 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기도당 꿀벌 때는 심지어 60대인 어머님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 대부분의 주축을 이루신 분들이 40, 50대 이제 춤을 처음 춰보신 언니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레디준 이제 수원시장 선거 때는 나이는 좀 젊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춤을 전문적으로 춘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젊은 친구들이 저희 선거 공고를 보고 모여들어서 그렇게 팀을 구성을 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기적으로 듣는 말 중에 하나는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유세 춤을 보면서 감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지나다니면서 선거 유세하는 유세 춤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런 말을 듣는 건 사실 저는 굉장히 크게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말하는 기세라고 생각해요. 바꿔 말하자면 절박함. 그러니까 특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에 진행이 됐어요. 더운 날씨에 진행이 됐고 땡볕 아래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첫날부터 눈이 내렸고요. 춥고 더운 그 환경에서 길바닥에서 절박하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를 들고 진행을 하는데 외치면서 율동을 하죠. 선거 이제 후보의 공약을 압축해서 외치기도 하고 후보의 슬로건을 외치기도 하고 기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적재적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서 뭐 기호 1번 이재명, 뭐 여러분의 이재준, 준비됐다 이재준 이런 걸 압축적으로 던지는데 그걸 지켜보시는 분들이 단순히 하루에 10만 원의 선거 사무원 알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응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보는 이를 끌어들인다는 거죠.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후보를 저렇게까지 응원하게 하는 걸까? 저 후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쟤 왜 저렇게까지? 쟤 뭐 한 기십만 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너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도가니 다 나가면서 그렇게 네 건강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니? 사실 저도 똑같이 대선 때는 7만 원, 그땐 7만 원씩가 7만 원 받았고 심지어 이번에는 후보 등록을 해서 제 돈을 쓰면서 이제 선거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만 내가 이제 응원을 하고 있는 특히 지금 유세를 하게 되실 분들이나 아니면 후보가 되실 분들, 후보가 되셔서 내 유세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의 후보를 응원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세로 이어지고 그 기세가 대중의 감동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감동이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호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투표소를 향하는 몇 분들의 표는 저로 인해서 바뀌지 않았을까 혹은 우리 팀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세는 기세야!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 팀원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유세는 기세야. 기세에서 눌리면 절대 안 돼. 상대방의 기세에 지면 안 돼. 라는 그 기세는 나의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혹은 내가 후보라면 내가 반드시 당선되겠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공약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후보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
그것이 저는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꽃피는 게 선거 유세의 꽃이라고 말하는 선거의 이제 유세인 거고요. 적극적으로 대중과 만나서 스킨십하는 시간. 선거는 유세다. 제가 생각하는 선거 유세의 첫 번째는 그겁니다. 유세는 기세,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유세의 정신이라면 사실 유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춤추는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춤추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고 이제 춤추고 내려오면 저는 그 뒤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현장 진행에서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생각하는 선거 유세는 타이밍이다. 모든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스킨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청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지지자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완급 조절이 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분위기가 루즈해진다거나 혹은 타이밍이 끊기거나 기껏 올려놓은 기세가 뭐 맥이 끊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사실 이 22일 혹은 13일 동안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주어지는 유세 기간에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효과적이지 않은 유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조금이라도 더 우리 후보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한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모여주신 지지자분들의 당연히 우리를 찍어주시겠지만 지지자분들만 섬에 가둬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면서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다가 발걸음을 멈춰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놓치는 타이밍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세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다른 말로 정리를 하는데 특히 이 광역 이상의 규모에서는 차량이 매우 큽니다. 5톤 이상의 차량이 쓰게 되는데 그 큰 차량은 정해진 약속된 시간 내 뭐 역 앞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거리에서 어디를 설치해 놓고 하는 이름의 그 기관과 정해져 있는 지역의 기관 혹은 지역위원회와 이제 약속된 시간 동안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량을 접고 펴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또 이동해야 되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시간을 잘 지켜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 기조, 선거 기조, 유세 기조라고 하는데 그리고 후보가 그날 내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진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선 당시 경기도당 유세의 경우에는 후보가 같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끝까지 뭐 진행을 봐도 되는 상황이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방수영 단장님께서 이제 현장 진행을 해주셨고 저는 사전 유세를 진행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분리가 되는 편이 사전에 분위기를 끌어내서 딱 토스를 하고 진행을 매끄럽게 이어가도록 저는 보조를 하는 편이 좀 더 본사회자가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본 후보가 특히 대선처럼 막 이재명 후보가 오고 대선 후보가 오는 이런 규모가 큰 유세 현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선에서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5톤 차량에서 뭐 우리들의 이재명 하고 내려오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내려오고 나서가 더 바쁩니다. 내려오고 나서 이제 무대 뒤로 돌아가서 연설자를 올리는 순서, 연설자들 올리는 순서와 그리고 이제 시간의 배분, 어떤 분이 좀 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시민 연설자들이 계신데 시민 연설자들이나 청년 연설자들은 유세 차량이나 유세 현장의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올라가시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진행이라든지 올라가셔서 수신호를 계속 주죠. 맞은편에 서서 시간이 뭐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끝내주셔야 됩니다. 조금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계속 체크하면서 현장의 시간을 조율하고 중간에 분위기가 루즈해지면 다시 한번 율동을 하는데 그 율동에 뭐 국회의원분들을 춤을 시킨다든지 시도의원님들한테 춤을 시킨다든지 저 경기도에 있는 의원님들 전부 춤춰봤습니다. 다 같이 길바닥에서 국회의원이랑 다 춤춰본 사람이 바로 전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또 연설자들이 연호를 요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적절하게 비지 않게 사운드가 비지 않게 너무 마이크를 대지 않고 이렇게 관중의 소리처럼 사운드로 호응을 유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천에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 유세 마지막 날, 다음 날이 선거일이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홍대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희는 부천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대와 청계천에서 이제 홍대로 이어지는 거였는데 후보가 연설을 하는 그 순간에 이원 생중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 생중계를 하는 것이 저희의 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유세 기간 내내 잘 되던 인터넷이 갑자기 그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세라는 거는 모든 상황이 완벽한 경우를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캠프가 완벽한 것도 보지 못했고, 유세 상황이 완벽한 것도 보지 못했고, 연설자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진행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일반 보는 대중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계속 떠드는 거죠. 예전에 미스터 트롯에서 마지막에 김성주 씨가 딱 대본 3줄 넘겨받고 그걸로 뭐 몇십 분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떻고, 이곳에는 어떤 분들이 모여주셨고,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정말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저도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쉬지 않고 그렇게 떠들면서 사운드가 비지 않게, 그리고 현장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유지를 하는 일들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춤을 추는 것은 약간의 이벤트에 불과하고, 춤을 춰서 기세를 끌어올리고 그걸 이어가도록 현장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 시간은 늘 부족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늘 부족하고, 지지자들을 모여주시는 분들이 계속 모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지자들도 한정돼 있고, 그분들에게서 일관된 반응을 계속 이끌어내려면 매일 뭔가는 변화는 줘야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나 이제 특히 국회의원분들은 올라가시면 굉장히 던지고 싶은 메시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이 길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뭐 10분, 15분, 20분, 30분까지도 막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뭐 잘하세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걸 끊어야 되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지지자들 말고 다른 대중들은 또 관심이 없고, 그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선거 요새는 기세를 끌어올렸으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주어진 시간 내에 전달을 잘하는 것,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춤추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연설을 길게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선거 유세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것들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의 분배를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줄 아셔야 된다. 여기 정윤경 의원님이 들어와 계신데,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윤경 의원님께서 제 전 그 19대 대선 때 맹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짐들을 이겨내셨었는데, 전설로만 들었죠, 저는 이제. 그리고서 이제 현장에서 뵐 일이 있었어요. 군포에서 뵀었는데, 저랑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셔. 정윤경 의원님은 이제 진행을 매끄럽게 잘 하시는 분이시고, 스피치가 워낙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현장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단위가 좀 시도위원이 아니라 뭐 시도지사급으로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그런 점을 염두해 주셨으면, 또 내가 캠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면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대중은 관심이 없고 나는 그걸 끌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유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유세는 순발력이다.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밍을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특히 광역과 지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역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크고 정해져 있는 한정된 장소에서 해야 되고, 또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루에 4번 내지 많으면 5번, 4번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유세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 중에 2번 정도는 집중 유세, 그 중에 1번 정도는 아침 인사,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그런 대중이 없어요. 저도 이번에 지방선거를 처음 진행을 해봤고, 나름 시장직이어서, 수원시는 또 규모가 큰 도시다 보니까 시장직이어서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도의원분들이나 구시군 의원회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대중이 없습니다. 그냥 다니셔야 돼요.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많이 다니셔야 되고, 본 유세를 진행하지 않는 동안에도 차량에서는 계속 유세 활동이 이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벽치기가 이어지기도 하고, 또 스쳐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 5초라는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야기를 하기도 해야 되고, 또 작은 규모의 뭐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한 10분 모여 계세요.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유세를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어디에 갔더니 뭐 어느 전자공단에서 갑자기 점심 식사를 하러 막 한 4, 50분이 막 우르르 나오셨어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광역선거에서 정해져 있는 유세, 뭐 집중유세를 할 때에도 갑자기 뭐 선거 방해 행위를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상대 후보 차량이랑 마찰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연설원이 펑크가 나고 뭐 깜짝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소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긴 하는데 될 대로 되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한 상태에서 진행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긴 해요. 그런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진행하실 필요가 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좁은 구역에서 많은 후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당이랑 굉장히 마주칠 확률이 많죠. 그러면 어떤 상대당 후보는 말이 통하고 어떤 상대 후보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물론 상대도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도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뭐 협의하에 서로 5분씩 뭐 연설 시간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한 번씩 춤을 번갈아 가는 추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음량을 키우고 목이 터져라 들리지 않는 연설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선 조금 마음의 여유를 저도 지금 약간 반성하고 있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상대방 후보도 어쨌든 우리 지역의 사람이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하는 과정도 또 이제 즐기시고 또 상대 후보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도 구경도 해보시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선거 방해를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겪었는데 갑자기 오셔서 쌍욕을 하세요. 막 쌍욕을 하세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욕을 막 하십니다. 저는 평소에 뭐 예를 들어 3년 전에 가정주부였던 저라면 어머 했겠지만 일단 유세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전혀 굴하지 않죠. 굴하지 않고 또박또박 이제 제 할 말을 하죠. 제 할 말하고 저는 대응은 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선거를 방해하면 의도적으로 선거를 방해하게 되면 징역 몇 년, 5년이었나요? 10년이었나요? 뭐 몇 년 이하, 뭐 몇백만 원 이하, 몇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의 순발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너무 많은데 몇 가지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제가 아주 베테랑이거나 뭐 선거는 내가 다 오라, 내가 짱이야 이건 아니지만 몇 가지는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고 권유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선거를 많이 치러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선거를 많이 치러보신 분들은 어떤 멘트를 어떤 시간에 어떻게 던져야 될지도 아세요. 그런데 처음 선거를 후보가 돼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세 활동에서 처음을 유세를 접해보신 분들은 약간 여기서 판단 미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작기 때문에 그 차량을 타고 계속 돌고 그 차량을 타고 계속 연설을 하거나 마이크 벽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상과 상황에 따라 조금 톤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유세 차량을 후보와 함께 타고 있는 유세원으로서는 후보의 페이스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후보가 지치지 않고 목이 많이 상하지 않은 채로 끝까지 선거 기간 동안에 페이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벌써 36분이 됐어요. 아직 제 선거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벽치기를 할 때는 저는 소리를 조금 멀리 던지는 편입니다. 마이크를 잡았을 때 네가 지금 잡은 마이크를 후보를 줘 라고 할 정도로 약간 저는 마이크를 잡았을 때 목소리가 큰 편이에요. 근데 바꿔 들면은 후보가 훨씬 더 좋은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발성을 하느냐, 발성 전문가분들께서 물론 계시겠지만 유세 활동을 할 때 저는 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특히 한낮의 평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벽치기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거나 상가를 돌면서 벽치기라는 전문 용어로 하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벽치기를 할 때 긴 메시지를 던지세요. 그런 구구절절한 메시지는 전달이 다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 후보한테 벽치기는 되도록이면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의 어떤 중앙에 왔다든지 상가의 중앙에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후보가 잠시 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울리게 멘트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차량으로 지나가면서는 소리를 멀리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 멀리 던지는 소리가 구구절절한 것이 아니라 정돈되어 있는 후보의 정보, 기본적인 정보. 수원시 부시장을 5년간 역임하고 여기까지가 한마디인 거예요. 그리고
수원과 함께 살아온 시민운동을 하고 이렇게 짧은 멘트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된 시장 후보 이재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멀리 던집니다. 그러면 벽에 울려서 돌아오는 내 소리가 느껴져요. 한 번은 제가 지인한테 이제 수원은 어쨌든 아는 지역이니까 지인들한테 이제 리서치를 합니다. 내가 그때 거기 지나갔는데 내 소리 들렸어? 남편이 이제 일하는 직장 앞에서도 지나가면서 그러는데 너무 또박또박 잘 꽂혔다. 이렇게 이제 결과들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물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 얘기는 전달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후보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것.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인정받은 도시계획 전문가. 정돈된 정보 한 줄.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가 하고 싶은 어떤 조금 긴 메시지는 중앙 쪽에 차량을 세우고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피로도를 좀 줄여줘야 돼서 그런 것들을 좀 난도를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페이스메이트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처음 21대 총선 때 김진표 의원님과 차를 탔을 때 김진표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운율을 잘 조정을 해서 효과적으로 말을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강은호 씨 덕분에 내가 목을 많이 아낄 수 있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입당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아, 내가 쓸모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지지하던 정당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일조를 했구나 라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그 순간 저는 입당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후보를 지치지 않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스쳐 지나가면서 버스 정류장에 몇 분 서 계세요. 그러면은 한 3초에서 5초 정도에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을 하는데 던지셔야 돼요. 소리를 멀리 던지시면서 수원시 부시장을 5년간 역임한 수원 전문가 이재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멘트를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속도로, 차량이 뭐 물론 천천히 지나가면 좋지만, 그리고 이제 노인정 앞에 노인분들이 계시면 노인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디냐면은 너무 밝은데 화면이 족발 골목이에요. 손님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긴 했는데 족발 골목 안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여 있으면 그분들한테 온갖 애교를 다 부립니다. 보시면 돌아다니면서 안 나오는데 사장님들하고 다 아이 컨택을 해요. 아이 컨택을 저는 이제 물론 뒤에 저희 멤버들은 서서 일렬로 춤을 추지만 저는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과 아이 컨택을 다 하면서 그렇게 애교를 부립니다. 우리 후보 잘 부탁드려요. 우리 후보 이렇게 준비돼 있고 우리 후보 이렇게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어머님들이 계시면 어머님들에 맞춰서 하고, 또 길에 사람들이 몇몇 모여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는 이제 야구장 앞이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길바닥에서 이건 기싸움을 했어요. 상대 후보랑 길바닥에서 너무 즐겁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선 팀원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일단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수많은 대상들을 상대로 소리를 어디까지 던질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얼만큼의 길이로 던질 것이며 내가 만약에 후보랑 같이 있다면 후보의 페이스는 어떻게 조절을 해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가 조금 되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내가 후보라면 더더욱 수월하게 유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시도의원 후보로 나와서 내 옆에 메이트 한 명이 나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주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중요한 포인트에는 내가 연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후보로서는 그보다 더 든든한 메이트가 없겠죠. 그럼 그 메이트는 당선이 되신다면 그 당선의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대중을 사로잡거나 청중을 사로잡은 일도 있겠지만 후보의 어떤 컨디션도 조절을 해주고, 실제로 저희 이재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후보였어요. 이재준 이제 시장님 당선인이 되셨지만 저는 당선인과 사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그래 본 적은 아주 짧게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시장님이었다. 그리고 시민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았는데 제가 이제 후보를 정하면 후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 후보에 대한 멘트들을 정돈을 하면 이재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능력도 인정을 받았고 이런 장점들이 많은데 본선거를 처음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본선거를 처음 해보셔서 처음에는 유세 차량을 굉장히 수줍어하셨어요. 샤이한 편이셔서 이제 점잖으신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막 뭔가를 하시고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시는 스타일은 처음엔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재준 후보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습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말씀드린 거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세 막바지에는 거의 굉장히 완벽하게 유세를 하셨는데 유세 차량에서 후보가 어디에 섰을 때 좀 더 노출이 많이 되는가. 길에서 운전할 때는 좀 차량 뒤쪽에 서는 게 뒤에 편에 있는 차량에도 잘 보이고 앞쪽에 있는 대중에도 잘 보이고 이런 식으로 후보를 어디 세울 것이며 언제 발언하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의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후보가 유세차를 이용하고 대중과 스킨십을 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래서 많은 순발력이 필요하다. 모든 상황은 엉망입니다. 모든 상황은 나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은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세는 이어져야 하고 아무도 그것을 모르게 마감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세는 기세 있게 타이밍 맞춰서 순발력 있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1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지루하시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요즘 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활동한 비례 3번 강은호입니다. 수원시 비례대표. 3번 받으신 거죠? 네, 받았습니다. 하신 거 네,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비례 3번은 사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로예요. 저희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모든 열풍이 불었을 때도 수원시 전체 비례의석은 4석이었고 그때 국민의당이 1석, 정의당이 1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비례를 준비할 때 저는 예상하기로는 2석을 가져오긴 힘들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1번은 당연히 100%로 될 것이고 2번 후보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고 또 정의당이 얼만큼 혹은 제3당이 얼만큼의 득세를 하느냐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한테는 다행이지만 뭐 아무튼 정의당이 4.7%를 기록하면서 5% 득표를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비례는 2석을 사수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3번을 다는 그 순간 사실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등록도 안 하려고 했는데 등록 안 하고 뭐 하루 10만 원씩 받으면서 선거 사무원 하면은 가게에 보탬도 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어쨌든 130만 원 벌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등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뽑아주신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너를 지지해주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3번일지언정 너는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비례 3번을 후보 등록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민폐를 끼쳐가며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활동한 당선 가능성 제로의 비례 3번으로 활동을 하게 됐죠. 저는 어쨌든 수원시 의회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수원시장을 돕는다는 그래서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팀원들이 이제 뒷모습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뒷모습이 보이는데 저만 후보 1번이라고 했고 이재준 이름을 못 달았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특정 후보의 이름을 달 수가 없습니다. 특정 후보의 피켓도 들 수가 없어요. 정당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여기가 작게 써 있는데 누구보다 이재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준 후보의 이름을 들거나 새기진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새끼라고 부르는데 내 새끼들이 이렇게 뒤에 이재준 달고 보시면 이 레디준 글자도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레디준이란 이름도 저희 캠프 이름이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 유세팀 이름으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남편의 아이디어였는데 이제 이재준 했을 때 이제 준비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준비된 수원시장 요게 또 슬로건 중에 하나였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준이라는 글자가 6월이고 6월에 준비된 승리를 거두는 사람 해서 레디 준 해서 유세팀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셨나 봐요. 캠프에서 이제 캠프 이름으로 레디준 캠프라고 쓰셨어요. 뿌듯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비례 3번을 달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선이 되셨어요. 저 이재준 후보께서 당선이 되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21대 총선은 물론 이겼지만 서울시 재보궐 참패했고
재보궐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 갔을 때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참패를 했고 대선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대선도 패배를 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선거도 사실은 패배를 했죠.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패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준 후보까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사실 저는 약간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저는 금방 떨치고 일어났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당선이 되셨죠. 그래서 저는 무척 기쁩니다. 제 당선보다도 더 기뻐요, 사실은. 이 비례대표 얘기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앞에 얘기를 너무 구구절절 길게 했나 봐요. 멘트가 메시지가 짧아야 중요하다고 해놓고서는 구구절절 떠들었네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 정당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죠. 주목을 받고 왜냐하면 유세라는 건 사실 눈에 띄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세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실에서 일정을 짜주시고 현장을 체크하고 미리 가서 차량을 정박하고 세팅하고 이런 많은 일손들 뒤에 제가 이제 짠 나와서 눈에 띄는 걸 다 이제 주목을 받고 나면 이제 정리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례대표를 준비해 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비례대표를 처음 준비할 땐 사실은 좀 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비례대표가 좀 쉽지 않아? 이렇게 접근을 하시죠. 비례대표 뭐 나와서 1번만 되면 따놓은 당상이고 선거 안 해도 이기는 거고 내 의석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비례대표가 이렇게 어려운 줄 진짜 몰랐어요.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겁니다. 저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크고 수원시 전 지역을 대표하고 수원시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의 지역구라는 한정된 구역이 아닌 수원시 전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간략하게 뭐 등록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고시보다 어렵다는 서류 접수를 끝내고 이제 서류 접수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봅니다. 공심위 면접을 보면 면접을 통해서 이제 공천 탈락을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비례대표로서 경선을 준비하게 됩니다. 순위 경선을 준비하게 되면 비례대표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게 되냐면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5분 동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5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다를 수 있어요. 5분 동안에 이제 정견 발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정견 발표를 하고 누가 투표를 하느냐? 뭐 권리당원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대중은 더더욱 아니고요. 일반 유권자는 더더욱 아니고 상무위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십니다. 이제 각 지역구별로 그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가불병정무 5개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구별로 한 70에서 80명 정도 기준 맥시멈 90분 정도의 상무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럼 5개 지역구니까 총 450분 정도가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상무위원 자격을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을 걸러내고 뭐 정리를 해서 총 정리를 하면은 지역별로 한 70분 정도가 상무위원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정견 발표를 들으시고 현장에서 줄 서서 본인 확인을 하시고 투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무위원님이라고 하시면 보통 지역에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시는 그런 어떤 핵심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선택을 맡기는 게 사실은 그렇게 뭐 부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천 과정도 그렇고 이런 과정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던 것처럼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아무튼 하필 저희가 정견 발표를 한 날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었고 많은 행사들이 있으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발표나 이런 것들에 만족을 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3위로 순위를 받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당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던 여성위원장이었던 이제 후보분들께서 좋은 점수를 차지하셨고 이제 의회에 입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사실 유세 기간 내내 같이 다녔어요. 유세 기간 내내 자주 뵙고 응원 드리고 발언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이제 많이 모시려고 하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튼 비례 3번의 자격으로 그렇게 유세 활동을 유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떨어진 날은 속상했죠. 3번으로 정해진 날은 저는 좀 약간 오만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당연히 순위권 안에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정말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자면 네가 왜 떨어졌을까 생각하면
저는 일단 비례대표로서의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입당 3년 차인데 그만큼의 기간 동안 상무위원분들과 충분한 스킨십을 하지 못했고 나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너의 확고하지 못함이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너의 순위를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의 그 비례대표 영상 정견 발표 영상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렇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상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우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한 시대를 지키고 이루어오신 우리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오랫동안 당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오신 쟁쟁한 선배님들과 함께 후보로서의 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는 것 자체로 큰 영광입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귀한 걸음해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수원에 살며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자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지역활동가이자 정당인입니다. 저를 소개하는 이 단어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정체성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렇듯이 경력이 단절된 채 내 가정의 안녕만을 바라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제 세상은 그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몇몇 지역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작은 보람들을 성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슷한 사정에 있는 여성들과 소박한 연대를 지내며 공동체에 대해 또 나의 역할에 대해 의미를 찾으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늘려가며 저의 연대는 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조금씩 늘어났고 더 많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정의 크기가 전부였던 제 세상이 조금 넓어진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제가 지역활동과 정당활동을 하며 배운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큰 선거의 현장에서 스피커이자 메신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21대 총선 수원 무지역을 시작으로 4.7 재보궐에서는 서울 전 지역을 돌았고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경기도당 유세팀의 책임자가 되어 4,000km를 운전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뛰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소중했던 저희 가정의 안녕을 잠시 미뤄두고 제 개인의 건강을 헤쳐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온몸을 불태워 뛰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지지자분들을 결집시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일반 대중을 돌아보게 만들고 설득시키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정견 발표를 5분 정도 했는데 혹시 제 페이스북을 아시면 페이스북에 오시면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은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정에 있어서 그 어떤 좋은 시정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정보가 너무 한정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시정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3위로 입후보를 하게 됐죠. 내가 후보를 응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후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후보가 되었을 때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유세 현장에서는 저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할 때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고 내가 이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후보가 되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내 입으로 뱉은 말들을 지키면서 그것들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일단 조금 있었고, 그리고 그 말들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나를 뽑아달라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 나를 뽑아달라고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후보가 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후련함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상태입니다. 두려웠던 것들이 두렵지 않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어렵지 않은 상태다라고 지금 제 상태를 정의를 하는데,
만약에 저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이 후보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되돌린다면 저는 조금 더 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질 것 같아요. 제가 믿었던 후보들에게 자신감을 가졌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후보가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내가 후보가 되어서 나를 대중에게 어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이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한 것 같은데 원래는 30분 얘기했었는데 2배를 해버렸네요. 구구절절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건 제 좌우명입니다.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인데 사실 제가 착실한 기독교인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저는 내 인생의 지표는 이거다 라고 정했습니다. 일단 행동하십시오. 행동하고 유세이든지 간에 후보라든지 아니면 정당인으로서 아니면 내가 일반 시민으로서 내가 한 자유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일단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생각하고 혹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행동하되 그것에 따른 결과에 낙심하지는 말고 너무 낙심하지는 말고 포기하지는 말 것.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제가 사전에 조금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비대위도 출범을 했고 뭐 지선에선 패배를 했고 했지만 소소한 어떤 승리들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메시지화시켜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결과에 낙심하지 말 것.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패배의 결과를 겪었다고 해서 너무 패배주의에 물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이재준 후보가 졌으면 저 역시도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서 패배주의에 젖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재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2번이나 낙선을 하셨어요. 경선에서 패배를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아깝게 패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때가 이르면 본인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거두었더라. 저는 이 말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So what? 그럼 어때? 우리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이나 메시지는 죽지 않았어. 지금 졌을 뿐이야. 중요한 건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를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게 이제 복귀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가치 안에서 결집을 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 다 같이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립시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소중한 때를 너무 쉽게 놓쳤어요. 너무 쉽게 놓쳤고 다시 그런 때가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사태 자체가 운이 좋았던 건 아니죠. 국가적으로 보면 큰 손실이고 큰 재난의 상황이었지만 아무튼 당 차원에서 보자면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유세는 그런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정당인으로, 전 정당인으로서 유세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유세 활동만 한 건 아니고 대변인 활동도 했고 지역 활동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래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이 했습니다. 뭐 교육이란 교육은 다 들었고 100시간 가까이 한 1년 동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치를 찾고 싶었거든요. 내가 정말로 추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치, 내가 정당인으로서 활동하려면 어떤 것을 챙겨야 되는가. 그런 활동을 했는데 다만 유세 활동이 눈에 많이 보였을 뿐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저한테 네가 크려면 유세를 떠나야 돼. 너 뭐 이제 유세 그만해야지. 너 이제 다른 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요새는 그 춤추는 게 끝이 아니에요. 전 뭐 댄서도 아니고 사실 몸도 굉장히 많이 아파요. 다리 양쪽에 9군데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대선 기간이 길었으니까 그리고 경선하고 또 바로 지선하고 이러면서 6개월 정도를 거의 쉬지 않고 몸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진단명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 휴식이 좀 필요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추는데 미쳐서 막 남들 앞에 나가서 나서고 싶어서 막 환장해서 그래서 유세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저의 쓸모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기세를 끌어올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우리의 어떤 호소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쓰는 것. 저는 그건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쓰임을 상할지 모르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정견 발표 때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당인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뭐 가정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십시다. 효과적으로 쓸모 있게. 낙심하지 말고. 예. 들어주셔서, 구구절절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상주의자 같은 이야기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잠시만요. 어떤 의원님들 개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고 전당대회 이제 후보로 나오실 분들을 예측하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잠깐 지금은 조심스럽게 어쨌든 온라인으로 남는 거라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총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거 요새 중간에 제가 썼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저희가 좀 더 뻔뻔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거만 되면 왜 그렇게 반성과 쇄신을 외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반성과 쇄신 물론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꼭 그거를 중요한 선거 일주일 전. 요새 한참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게 이제 반성과 쇄신을 외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사실 정당이라는 게 공동의 가치를 두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매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너무 신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좀 더 강력한 의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분이 대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분열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팬덤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데 공통의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선거에 뭐 반성하러 나왔나?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결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저도 전당대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지하는 후보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바라는 것은 어렵네요. 이거 되게 가려서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분열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팬덤 정치랑도 연결했는데 저는 사실 팬덤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선거와 정치 자체가 거대한 엔터테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핑미 나야 나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날 뽑아줘 하는 거잖아요, 아이돌들이.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갖고 있고 좋은 비전을 갖고 있으니 뽑아줘 하는 것이 결국엔 궁극적으로 선거란 말이죠. 그러면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엔 그분이 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이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든지 간에 이게 너무 격렬해져서 문제인 거죠. 격렬해져서 문제인 거지만 팬덤 정치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이상을 강력하게 이끌고 나오는 분이 아니라면 통합하는 데 사실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물론 그분들만을 위한 잔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분들만을 위한 잔치가 돼서는 안 되지만 같은 가치를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이상을 다만 좀 너무 과격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가려서 어떻게 말하지 이걸?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분열을 통합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팬덤 정치는 그 자체로 나쁘진 않지만 과격성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예, 싸우지 말고. 네.